HTV 정부 스페셜 진행의 한인숙입니다. 워싱턴 소재 국세청 건물에는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금은 문명사회를 유지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하는 돈이다. 우리가 문명사회에 사는 한 세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세무회계법인 송현의 오디 팀장이신 김명정 세무사 나오셔서요. 세금 보고 후 과세협상이라는 주제로 정보를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또 뵙게 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금 보고 기한 듀 데이시 지나거나 아니면 오디시 마무리된 후에 텍스페이어의 사정이나 비즈니스의 상황으로 인해서 당장 부과된 세금을 납부 기간 내에 감당할 수 없는 경우 또한 밀린 세금 납부를 위해서 선택하실 수 있는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방법들을 알려드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첫 번째로 부과된 세금을 인정하면서도 부담되는 액수나 세금을 낼 돈이 부족해서 시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생활 형편으로 인해서 부담이 되는 큰 세액을 혹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있는지, 또 세 번째로는 세금 보고 납기 기한 후에 도대체 이 납기 기한 후 세금 추징은 얼마 동안이나 계속 되는 건지, 그리고 네 번째로는 배우자의 세금 부담금에 대해서 이게 과연 벗어나는 것이 가능한가,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뱅크럽시 후에도 이걸 내가 텍스를 계속 내야 하는 건가 하는 그런 각 상황에 대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금을 누구나 내는 것 같지만 형편에 따라 못 내는 분도 있으신 것 같아요. 만약에 세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세금 보고나 세법에서 정한 텍스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를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IRS도 그 추징을 하기 위해서 세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절차를 지정하게 되는데요. 그 절차에 대해서 우선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RS에서는 텍스 어마운트에 대한 내야 할 납부 어마운트에 대한 이제 빌을 보내게 되고요. 그 빌에 대한 이제 풀 어마운트를 페이하도록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빌에 대해서 이그노를 하시거나 아니면 시간을 계속 연장하시게 되시면 이제 파이널 빌을 받게 되고요. 파이널 빌에 대한 듀데이트를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이때부터 이제 IRS는 콜렉션 프로세싱이 진행되게 됩니다. 콜렉션 프로세스는 페더럴 텍스 린 절차라고 이제 거치게 되는데요. 처음에 역시 그 서면으로 통보를 받게 되는데 이 서면의 제목은 Notice of Federal Tax Lien이라는 서면을 받게 되시고 이 서면을 통해서 이제 텍스페이어가 소유한 프로퍼티에 대해서 이제 법적인 클레임을 IRS가 걸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레비 과정인데 실제로는 강제 추징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텍스페이어가 소유한 프로퍼티를 아까는 경고를 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강제 추징 그리고 차압 절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 중에는 Final Notice of Intent to Levy라는 레터와 그리고 Notice of Your Right to Hearing이라는 강제 집행이 일어나기 전에 이제 30일 전에 그러한 레터를 받게 되시고요. 그리고 물론 이 각 과정 중에는 제가 계속 진행 절차를 말씀드렸지만 텍스페이어는 이 각 과정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레터를 받았을 때 어떠한 대응 방법을 취해야 되나요? 우선은 제가 각 절차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처음 이 부분에 대해서 레터를 받게 되면 제가 우선은 크게 4가지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첫 번째는 대부분 텍스페이어가 가장 먼저 대응할 수 있는 IRS에서 페이먼트 플랜을 걸어서 시간을 벌면서 페이먼트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세액 조정 제한이라고 하는 upper in compromise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배우자와 파트너 관련해서 innocent spouse tax relief라는 과정도 있고요. 그리고 또 네 번째로
IRS의 bankruptcy filing을 네.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라이어빌리티를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추가하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네네. 역시 세금 추징 과정에도 그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 기한을 expiration of a back tax라고 하고 statute of limitation이라고도 하는데요. 네네. 보통 일반적으로 평가나 세금에 대한 평가나 조사 기한은 3년 정도로 네. 예정되어 있지만 네. 그 어마운트나 그 조건에 따라서 6년까지 확장이 될 수 네.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평가나 조사 기간이 시작되고 나서 IRS 같은 경우에는 콜렉션 관련 기간을 10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그 10년 안에 텍스페어의 세금 추징금에 해당하는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네, IRS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납세자들에겐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요? 네, 물론 그 IRS 같은 경우에는 네. 세금 추징이 아마 네네. 제일 먼저일 것입니다. 네. 근데 하지만 IRS에서도 이러한 여러 방법을 통해서 네. 텍스페이어가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부여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납부가 어려운 상황에서 무거운 세금 부담에도 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네. 세법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IRS에서도요, 무조건 뭐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만약 대응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건가요? 물론 그런 일이 길어지면 안 되겠지만 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네. 그 일반적으로 개인 세금 보고 기한은 네. 4월 15일까지 있고 네. 그리고 각 세금 종류에 따라서 듀데이시 다릅니다. 네. 그래서 하지만 듀데이트를 지난 후에 그 IRS에서는 그 보고상의 어마운트에 관련된 비를 보내게 되고 또한 네. 노티스를 보내게 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정해진 듀 데이까지 페이먼을 하는 것이 가장 네. 좋은 방법이긴 하지만 그렇죠.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그렇죠. 계실 수도 있으시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최대한으로 페이하실 수 있는 어마운트를 먼저 페이하시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페널티나 인트레스트를 줄이시는 것이 네. 현명한 방법이라고 그렇겠네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이후에도 네. 계속 대응하지 않거나 네네. 납부를 하지 않으시게 네. 되면 파이널 빌을 받게 되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이널 빌 듀까지도 페이를 못 하시게 된다면 IRS는 지금 콜렉션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네. 이 콜렉션 프로세스 상에는 개인 프로퍼리에 대한 린이 발생하게 되고 네. 이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랩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강제 추징 절차, 즉 개인 프로퍼리를 강제 추징하는 절차가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네. 대응하지 않는다면 형편에 맞게 납부할 수 있는 기회조차 없이 불편한 상황이 올 수 있겠네요. 네. 네, 이런 일이 있어야 되겠지만요. 이 부과라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좀 설명해 주세요. 네, 특히 그 강제 추징 절차, 특히 레비라는 상황에서 네, 네, 네. 발생할 수 있는 상황과 종류는 우선은 레비의 과정에서 포함되는 프로퍼티가 네네. 있을 수 있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은 프로퍼티에는 그 텍스페이어가 소유하거나 네. 아니면 현재 지금 앞으로의 미래 인컴 그리고 예정된 인컴을 포함해서 네. 부과된 세금을 강제 차압 추징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 종류에는 주급 그리고 월급 또는 받으시는 커미션을 포함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뱅크 어카운트에는 잔액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물론 세금 보고 후에 리펀이 발생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리펀조차도 지금 현재 레비 프로세스에는 포함이 되어 받지 못하게 되실 수도 네. 있으시게 되겠고요. 물론 페더럴 페이먼이라고 하는 실제 페이먼을 해야 되는 그 페이먼 어마운트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또한 현재 소유하고 계시는 네. 집이라던가 아니면 네. 차량, 보트 등의 개인 소유물도 포함이 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프로퍼티의 종류가 다 포함이 된다면 그럼 네네. 어떻게 그렇죠. 찾을 수가 있으시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현재 지금 강제로 추징이 되는 모든 그 프로퍼티가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예외되는 네. 것들은 예를 들어 실업 수당이라던가 네. 아니면 장애 관련해서 받으시는 수당들, 그리고 공동 보조 수당, 네. 그리고 양육 비용, 그리고 최소한의 생계비 등은 이 절차에서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네. 방금 말씀해 주신 걸 듣게 되니까요. 되게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네. 먼저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납부할 세금에 대한 대응과 납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방법들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네. 설명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먼저 그 인스톨먼트 어그리먼트인데요. 네네. 인스톨먼트 어그리먼트는 일정 기간 내에 그 납부할 금액을 정해서 텍스페이어를 대상으로 해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네. 그리고 이 방법에서는 폼 9465라는 폼을 이용하여 네. 소정의 피와 함께 신청을 하게 됩니다. 네. 또 여기서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세액 조정 제한, 어퍼인 컴프로마이즈와는 다르게 네네. 납부 금액을 줄일 수는 없이 네. 완납을 해야 된다는 네.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이 과정 중에는 페널티와 이자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최장은 72개월까지가 가능합니다. 네. 물론 이 조건에서도 5만 불보다 더 많으냐 그리고 적으냐에 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IRS에서 평가하는 방법이 다르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이 인스톨먼이 가능하지 않다면 납부 금액을 줄일 수 있는 세액 조정 제한이 어떤 것인지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세액 조정 제한은 일반적으로는 어퍼인 컴프로마이즈 OIC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네네. 일반적으로 과세에 대하여 납부가 가능한 네네. 텍스페이어에게는 사실 해당되지 않습니다. 네. 그렇다는 얘기는 텍스페이어가 어마운트를 다 페이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 네. upper in compromise를 방법으로 선택을 해서 네. IRS에 이제 신청을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과정 중에서 네네. 텍스페이어의 파이낸셜 문제가 가장 주요한 요소가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을 판단하기 위해서 각 종류의 폼들이 네네. 이제 신청할 때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폼 656B, 그리고 개인 관련해서는 433A, 그리고 네. 비즈니스 관련해서는 433B라는 그 신청 양식으로 네.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여서 신청할 네네.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정리해 드리면 네네. 그 OIC를 신청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납부 능력, 그리고 네. 소득, 네. 그리고 비용, 그리고 자산을 고려해서 신청 자격을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만약 부부가 같이 세금 보고를 했을 때 한쪽 배우자 책임이 없다는 판단이 나왔을 때는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네. 일정 조건에 따라서 네네. 조인트 리턴 상황에서도 네네. 책임에 대한 부분을 네. 나누거나 한쪽에서 책임을 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기 위해서는 현재 조인트 리턴의 경우 네 가지 구제 형태가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네. 첫 번째는 그 현 배우자가 네네. 세법의 규정대로 보고를 하지 않은 때에 신청할 수 있는 Innocent Spousal Relief라는 것이 있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는 책임이 있는 배우자나 아니면 전 배우자에게 liability를 위임할 수 있는 Separation of Liability Relief가 있을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상황은 앞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상황에 그 해당이 되지 않은 경우에 네. 한쪽이 책임지는 그 조건으로 해서 판단이 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네. Equitable Relief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또한 마지막으로 특정 주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네네. 이것은 뭐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해당이 되진 않지만 네. 그 Community Property Law라는 그 법에 의거해서 재산이 분할이 될 경우에 그 분할된 재산에 대해서 그 신청을 할 수 있는 Relief from Liability for Tax Attributable to an Item of Community Income이라고 합니다.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상황이 어려워서 이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이 납부하지 못한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네, 뱅크럽시를 하게 되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네네. 예, 면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모든 종류의 연방 세금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요. 네. 뱅크럽시의 종류에 따라서 챕터 7이라든가 네. 아니면 챕터 11, 13에 네. 그 현재 라이어빌리티가 각각 다르게 신청을 하셨을 거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되는 그 면제에 대한 세금만 네. 예, 받으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방법을 몰라서 근심과 무거운 세금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은요. 네.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해주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시간에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네, 드렸는데요. 네네. 이렇게 성실하게 그 이제 납세 의무를 지키시며 네. 살아가시다 보면 네. 세금과 관련된 일 때문에 네. 조언이나 이제 도움이 필요하신 일들이 생기시게 되는데요. 네네. 또 이러한 경우에도 IRS도 네네. 텍스페이어에 부과된 세금을 현실에 맞게 납부할 수 있도록 그렇죠.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방법들을 네. 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것 중에 하나가 IRS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IRS 헬프라인이 네. 예, 구체적인 예가 될 수 네. 있고요. 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직접적으로 IRS에 컨택이 어려우신 분들은 네. 주변에 세무 전문가를 찾아서 네. 예, 도움을 받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내지 못하셨더라도요. 세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 스페셜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면서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